자, 다 잘 들리시죠? 제가 여기 펴놓고 있을 테니까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베이지안 방법론 8장 그리고 한 3회에서 4회 정도 베이지안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안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 한번 살짝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철학적 논의가 사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베이지안 기법을 현실에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베이지안 기법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명확한 효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베이지안 기법이 어떻게 실전에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이지안 기법을 실전에서 썼다,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베이지안 기법을 썼다 혹은 쓸 기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져 있는 고수의 영역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자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이지안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없었고요. 그리고 이 베이지안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안 기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약간의 실전 경험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제 그동안 1장부터 7장까지 배웠던 내용이 99%입니다. 사실은 99%. 나머지 1% 이제 실전에서 쓰기 위한 기술이죠. 나머지 1%에 해당되는 베이지안 기법을 이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통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베이지 룰, 베이지 법칙, 베이지 정리 이거 정도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지안 통계학, 베이지안 추정, 베이지안 통계 모형까지 배우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고요. 근데 통계학과를 이제 졸업하면은 베이지안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것을 알기 위한 그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베이지안 통계 모형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 그 이해의 징검다리가 빠져 있는 그런 것이 현재 교과 과정의 문제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은 사실은 그 밑바탕, 이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하는데 좀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강의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그렇게 강의를 보통 하다 보면은 내용 설명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실질적으로는 있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판왕, 마지막 끝판왕이 통계 모델링의 끝판왕격인 베이지 모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전 기초 훈련, 기초 훈련을 이제 해야죠.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베이지안의 철학과 프리컨티스트의 철학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프리컨티스트의 기본 철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자연 법칙이 있고 그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자연 법칙의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수치 혹은 진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그 중력 가속도 앞에 9.8 이렇게 곱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실은 어때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죠. 알아낸 사실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연 로그 같은 것도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 로그. 근데 이 자연 로그의 이 무리수가 자연에서 참 많이 활용이 되죠. 로그, 자연 로그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친다면은 여기 떨어지는 모습이 이 자연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자연. 뭐 가령 사철나무인가요? 버드나무인가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이파리가 여기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보이는 요 곡선의 형태가 자연 로그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연이 이제 내추럴한 측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가정 자체가 백그라운드 가정 자체가 진실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불변의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 법칙에. 그 가정 하에서 프리컨티스트의 논리가 세워지고 그 불변의 진리 그리고 그 데이터에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표값의 진실이 하나로 존재한다.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 대표값, 이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표값, 뮤라고 할까요? 이 대표값 뮤를 어떻게든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를 통해서 역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을 추정,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했고 그 추정한 것이 정말 어떠한 얼마나 유의미한 어떤 차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이 검정,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추정과 검정. 그래서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이 내용의 기본 전제는 뭐죠, 이거? 이 뮤가 실제적인 진실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가령 또 어떤 것이 있죠? 태양이 있고 태양을 주변에 도는 이 행성들이 있죠. 이 행성들이 여기 태양의 중력과 그리고 여기 원심력과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힘.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이 힘과 이것이 다 평형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오빗 안에, 궤도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력 법칙이 만약에 변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네. 실제적인 진실이 변한다면, 과학 법칙이 변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인 거고, 나는 이게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변할 수 있어. 이게 변할 수 있고, 이런 철학을 기초로 해서 나는 이 뮤값을 찾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베이지안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변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샘플링 할 때마다 데이터는 계속 변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변하는데 뭐하러 샘플링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샘플링을 해서 이걸 추정하고 싶은데, 그럼 이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하러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모수라는 것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이 어느 정도의 레귤레이션이 있다. 어느 정도의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그 레귤레이션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확률 분포로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가 이 확률 변수의 형태를 띠다. 모수가 모수 뮤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서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를 잡아놓으면 되지 않느냐. 바운드를 잡자. 어떻게 바운드 잡아? 무작위로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모수라는 것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여기 이 확률 분포의 성향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가정을 해서, 또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가정을 해서 이 뮤의 움직임의 바운드를 설정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뮤라는 것이 이 데이터 파퓰레이션의 대표값이긴 한데, 이 파퓰레이션이 있고 이 파퓰레이션을 설명하는 대표값이 뮤가 있는데, 요게 이제 부르르 떨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무작위로 막 변하는 건 아니다. 무작위로 막 변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잡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뮤값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 그 바운더리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가정이 필요한데, 그 추가 가정은 이 뮤라는 것이 확률 변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확률 변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뭐예요? 확률 변수 함수라고 그랬죠? 그 함수는 그 꼬붕 데리고 다닌다고 했죠. 꼬붕. dens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distribution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distribution을, 자, 첫 번째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가죠. 첫 번째는 확률 변수적 속성 가지고 있고, 그리고 dens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density도 특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된 density가 특정된 것도 가정이 돼야 되고, 그 어떤 속성을 가지는 density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ensity가 어떤 것이 있죠? normal density,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density를 가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셋업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죠. 전에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이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X가 있고, 이 모수를 역으로 추정했잖아요. 데이터가 있고 이 모수를 추정해서 모수가 요거는 뮤 헷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것도 이용한다? 지금 이번에는 어떤 추가 정보가 있죠. 추가 정보는 무엇이죠? 뮤의 확률 변수적 속성, 추가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떨어져서 분석하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확률 변수적 속성과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 함수의 likelihood 펑션을 끌어낼 수 있죠. likelihood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여기 모수를 알아내기 위한 추정을 하는 것. 예, 요게 베이지안 추정법의 기본입니다. 기본.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뭐 수식이나 엄한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는 요것만 이용했는데 이제 이 모수죠. 이 모수를 확률 변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져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때요? 그 변수 중에서 확률 변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변수를 이제 뽑아내서 우리가 의도를 구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 스트레칭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상체 스트레칭을 했고 이제 하체 스트레칭을 살짝 하겠습니다. 하체 스트레칭 여기 지우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스트레칭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20, 30대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운동은 20대, 30대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20대에 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20대에 거의 다 결정난다고 봐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력의 주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20대는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의 주머니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체력의 주머니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그럼 30대는 뭐냐? 30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력의 주머니를 유지시키는데 하는 겁니다. 유지.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벌려놓은 이 체력의 주머니를 유지를 시켜놓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데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력의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 않고. 그럼 40대는 뭐냐? 40대는 운동해서 유지가 아니라 서서히 감소시키는 기간입니다. 예. 40대는 운동을 해도 기량이 떨어집니다. 예. 기량이. 40대, 50대, 60대 계속 그래요. 근손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지금 이 수업 듣는 분들 대부분 20대일 텐데 이 20대에는 열심히 운동해서 이 체력의 주머니를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속 공부 폭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폭발적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놀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야 되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고 집에만 붙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대 때 이미 근손실 다 일어나서 50대, 60대 노인의 몸을 가지고 30대를 마주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치고 나가야 할 때 미천이 없어요. 미천. 힘의 미천. 힘의 미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 베이지안 배우는데 베이지안 지금 몇 명 배우고 있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힘. 공부는 힘입니다.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입니다. 힘.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뭐 뇌에서 포도당 씁니다. 힘입니다. 힘. 여러분들이 포도당 부족하면은 이 근육에서 포도당 빌려가지고
이 뇌로 포도당 이용해 이전을 시켜서 또 뇌 프로세스가 가동이 됩니다. 힘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저는 20, 30대에 다행히 체력의 주머니를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랑 나랑 지금 제가 외모는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체력으로 여러분들이랑 다이다이 맞다이를 붙으면 웬만해서는 안 진다. 네.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20대 때 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폭발적으로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 정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 확률론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이벤트로부터 출발하는 이벤트로부터 두 사건이죠. 그 동시에 이행할 확률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건은 물론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반대로 y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probability x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y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빼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빼보면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probability y가 x 그리고 probability y는 x given y 그리고 probability 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y하고 x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일종의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값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probability라고 우리가 새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회귀 모델이 뭐였죠? 회귀 모델에서 모수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에 이 모수 베타가 있었죠. 이 모수 베타는 확률 변수가 아니었어요. 확률 변수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 베이지안 모델에서 우리가 베이지안 회귀 모델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했을 때 갑자기 돌연 이 베타가 확률 변수로 뿅! 확률 변수로 급변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예제로 y를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 그리고 이 y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타 모수고요. 알려진 모수 그리고 x 베타 그리고 x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되죠? x는 그 데이터죠.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값이죠. 뭐 확률 이 density를 그 종속 변수에다가 디스트리뷰션 속성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하죠.
y 값, 그러니까 즉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 반응 변수에 우리가 확률 변수적 속성을 대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뭐죠? 이게 베이지 룰입니다. 이게 베이지 룰. 이게 베이지 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기존에는 이거를 통해서 베타를 추정했습니다. 왜? 이거는 베타가 고정되어 있을 때 X의 분포였죠. 데이터 확률 변수의 분포. 이게 뭐죠? 이게 likelihood죠. 우도죠, 우도. 베타의 베타. 네. 베타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고정된 이 기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을 우도로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맞죠? 이건 그냥 우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데이터가 뽑힌 확률. 그래서 이건 소정의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그 데이터가 그냥 그렇게 뽑혔어. 네. 그 뽑힌 확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뽑힌 확률. 그래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확률입니다. 이 베타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요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 영역인데, 이게 바로 아까 설명한 모수의 덴시티입니다. 모수의 덴시티. 모수의 분포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건 우도.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잖아요. 모수의 분포라는 것을 기존에. 모수의 분포라는 건 기존에 배운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이지안 기법에서는 이 모수의 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맞죠? 확률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덴시티를 처음부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러한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자, 모수의 분포로부터 나오는 정보 하나, 모수의 분포로부터 정보 하나, 이건 상수예요. 이건 고정된 거예요. 이건 상수.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위에 분자에 있는 것을 이 베타로 적분해버리면, x에 대해서 이 적분해버리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모수의 분포죠. 모수의 분포. 그리고 이거는 우도. 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분포와 모수의 분포와 우도가 합쳐져서 이 윗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만 이 문제가 돼요. 이 모수의 분포와 이 likelihood 두 함수의 결합된 형태에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결합되어 있는 정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된 분포. 이 분포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된 분포는 뭐죠? 여기서 좌변이죠. 좌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우도만 가지고 우리가 베타 추정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모수의 분포까지 같이 고민해서 나타난 같이 반영된, 동시에 반영된 분포. 무엇에 대한 분포죠? 베타에 대한 분포, 모수에 대한 분포죠. 모수 베타에 대한 분포.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스트레칭 끝났습니다. 스트레칭. 자, 모수에 대한 분포. 이것도 모수에 대한 분포죠. 맞죠? 그런데 우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만든 분포. 이것도 모수의 분포고 이것도 모수에 대한 분포예요. 그런데 이 분포는 추가적인 우도 함수로부터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한 분포. 이 맞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모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요 분포를 특별히 요 분포와 요 분포 이거죠. 이거와 이거를 서로 이거 색깔이 제가 색깔 선택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요 분포 그리고 요 분포 따로따로 각각 하나씩 이거는 사후 분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osterior distribution이고요.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prior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은 사전 분포입니다. 사전 분포, 사후 분포. 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답부터 얘기하거나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부터 하고 나니까 이제 기승전결해서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원래 뭐였죠? 하고 싶었었던 거? 하고 싶던 거. 초반에 하고 싶었었던 거는 전체 우리 파퓰레이션에서 그 파퓰레이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진실값이 뭐 베타 값이라고 합시다. 이 모수 값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 모수 값이 이 베이지안의 논리에 의하자면 이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전 분포 플러스 우도, likelihood. 기존에는 우도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사전 분포까지 같이 이용해서 추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나오는 요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베타에 대해서는 컨트롤. 이거는 컨트롤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베타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베타 헷 추정이었단 말이죠. 추정이 우리가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맞나요? 예. 이 실체적인 진실, 이 뭐 베이지안이든 프리컨티스트는 하여튼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베타 값을 우리가 어떻게든 헤아려서 알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추정하고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었어요. 맞죠? 에스티메이션이 원래 초창기의 목적이었죠. 원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때 프리컨티스트 때는 뭐를 어떻게 했죠? 추정을? ML이 가지고 있었죠. likelihood를 maximization 하는 겁니다. 맞죠? 네, likelihood는 joint distribution. 그래서 그 joint distribution maximization을 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maximization 봐야 될까요? 어떤 거? 새로운 MLE가 있어요. 새로운 likelihood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MLE가 어디서 구해지느냐?
사후분포에서 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후분포를 맥시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모수값이 베이지안 추정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후분포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값이 베이지안 추정량인데, 일반적으로는 사후분포가 이렇게 벨 쉐이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멀티모달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런 하나의 최고점을 찍는 그 지점이 가장 덴시티가 높고,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이 사후분포의 ML, 사후분포의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화시켜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혹은 중간값, 평균 또는 중위수죠, 메디안이죠. 평균 또는 메디안, 평균 또는 메디안, 이 베이지안 추정량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후분포의 최대치, 덴시티, 그냥 우도라고 그랬죠. 그 덴시티를 최대화시키는 것, 사후분포의 우도를 최대화시켜주는 것이 어디예요? 평균 혹은 메디안. 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베이지안 추정량에서는 이렇게 벨 쉐이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메디안을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후분포의 평균이 베이지안 추정량이다. 우리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프리퀀티스트 방법에서는 MLE를 최대화시켜주는 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켜주는 게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해서 MLE로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후분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분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딱 클로스드 폼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이것도 MLE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 딱 내버립니다. 어려운데 이 사후분포가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거든요. 사후분포의 평균, 이 베이지안 추정량입니다. 베이지안 추정량. 이 끝입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라고 해도 끝입니다. 끝. 예, 괜찮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좀 이렇게 다시 복귀해 가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소를 잃으면 안 돼. 베이지안으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예, 베이지안 열심히 배우고 나서 이제 학기 끝나고 나면은 하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베이지안을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베이지안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근데 그 추정인데, 그 추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후분포의 기대값이에요. 사후분포의 메디안 중위수가. 사후분포의 기대값, 이 베이지안 추정량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럼 기대값을 만드는 건 뭐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사후분포잖아요. 사후분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베이지안에서 나오는 얘기의 모든 것이에요. 사후분포, 포스리아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전부라고요. 컨트롤하는. 사후분포가 복잡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단순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후분포가 일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특히 프라이어 덴시티가 복잡하면, 프라이어 덴시티가 어려워지면은 이 사후분포가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분포의 모양, 사후분포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후분포의 기대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후분포를 알아내는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사후분포를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그 이름도 유명한 마코브 연쇄 몬테카를로 기법이에요. 줄여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에서 MCMC.
많은 기법 중에서 사후분포를 알아볼 수 있는 사후분포를 뭐죠? 이건 또 density estimation인데 파라미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density를 추정한다고는 또 헷갈릴까봐 그냥 이 density 모양을 사후분포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코프 연세 몬테칼로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만 나오면은 MCMC 그러는 거죠. 그런데 MCMC가 베이지안이 아니에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MCMC 나오면 이제 베이지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죠. 예. 앞뒤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너럴 에스티메이팅 이케이션 나오죠. 믹스드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복 측정 자료에서 근데 믹스드 모델을 사용한다는 말 안 하고 GEE를 이용한다.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해서 반복 측정 방법론, 반복 측정 자료 분석을 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GEE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근본부터 다 꼬였어.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베이지안 해야 될 것 같은데 MCMC 방법론을 하는 거 보니 베이지안이구나. 삑 뚫렸죠. 네, MCMC는 베이지안 아니더라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사후분포,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정량. 그 베이지안 추정량은 사후분포의 기대값. 그러면 사후분포를 알아야 되니까 사후분포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MCMC 기법이다. 그러면 MCMC 기법이 무엇이냐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겠죠. MCMC 기법을 배우고 MCMC 기법은 손으로 못합니다. 무작위 몬테칼로 기법이라는 것이 무작위 반복 추출을 통해서 덴시티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통칭하는 경우를 말해요. 몬테카를로 기법이라는 것이. 그 몬테카를로 기법이 무작위 반복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합니까? 컴퓨팅 기술이 여기서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은 컴퓨팅과 좀 친숙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상용 패키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변형되면은 베이지안은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요. 컴퓨팅이 만약에 백업이 안 돼 있으면 컴퓨팅 손도 못 대고 그리고 뭐 일반 데이터 분석에서는 뭐 베이지안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100명 중에 1명을 100명 중에 1명이 됐습니다. 통계인 중에서 통계 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안도 모르고 컴퓨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베이지안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건 뭐 개념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베이지안을 못 쓰는 이유가 당연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베이지안 기법을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지안은 앞뒤가 좀 약간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앞뒤가 어떻게 모수가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모수가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상식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 불변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철학적 사조가 베이지안에도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데, 왜 이게 많이 사용되는가라고 보면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우도만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데이터죠. 데이터로부터 확률 변수적인 속성을 우리가 가미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우도 값을 추론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전 분포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사전 분포, 프라이어. 사전 분포와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상식에 의해서 개입이 됩니다. 만일 실체적 진실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사전 분포가 만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전 분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 베이지안 방법론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1930, 40년도 핵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실험 측정을 할 때 이 핵무기의 어떤 파급력, 파괴력을 측정, 에스티메이션 해야 됐어요. 기본 자료를 가지고. 왜 그래야지만 이 핵무기를 어디다가 어느 정도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라든지 그 양을 정해놓고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만약 멜 없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모른다, 신뢰 구간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본토가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프리딕션을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베이지안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현실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에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속한 과학자들이 지하실 벙커에서 이 베이지안 기법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실전에서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이 사전 정보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정보 이 다 같이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데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내서 성공적인 실험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효용이 있었어요.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 추정을 해놓으면은 이 에스티메이터는 여전히 확률 변수적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추정량은 확률 변수적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표준 오차가 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표준 오차를 줄여줘야 되는 줄여줘야지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플루토늄의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미리. 그렇지 않고 이게 커져버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걸까? 이게 불안해져. 그래서 이 모두 추정하고 나면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줄입니다. 이 사전 정보가 추가적으로 개입이 되는 바람에 추가 정보가 들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가돼서 컨피던스 인터벌 n이 증가해서 표준 오차 줄인 거와 사실은 동일한 효과, 사실상 효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안이 실제적인 효용이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래서 그런 실제적 효용이 있다. 컨피던스 인터벌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정보가 개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사전 정보가 틀렸다.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틀렸어. 사전 정보는 말 그대로 사전에 주어진 거야. 컨트롤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컨트롤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사전 정보 이런 거 같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베이지안 기법으로 판단을 내리죠.
사전 정보. 주가가 이때쯤 내릴 것 같은데 왜 안 내리지? 왜냐면 사전에 이렇게 나스닥 폭등하고 나면 지금 신고가를 막 찍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갭이 너무 발생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사전 정보가 계속 개입이 돼요. 하지만 데이터는 이동평균선이 우상선, 무빙 에버리지 시계열 분석해버리면 위로 올라가. 네.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상승 추세 쭉 가야 돼. 무빙 에버리지는 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사전 정보는 폭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전 정보가 개입이 되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는 진짜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이건 헷갈리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전 정보가 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네. 틀리면 틀린다. 네. 틀리면 틀린다. 네. 네. 틀리면 틀린다. 과학에서 틀리면 틀린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틀리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고 맞게 하면 맞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이 베타 추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의 컨트롤을 통해서. 이거는 데이터도 조작할 수 있죠. 데이터를 조작한 놈은 이 진짜 나쁜 놈이죠. 데이터를 조작하는. 조작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데이터를 조작하든 사전 정보를 조작하든 둘 중에 조작을 하면 되죠. 예, 이거 너무 안 좋은 걸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작부터 조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조작. 이 사전 정보를 조작하든 데이터를 조작하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조작을 해야지만 이 추정량을 조작할 수가 있겠죠.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효과, 베타가 0이면 효과가 없는 거고 베타가 0보다 크면은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조작하든 사전 정보를 조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조작하면 베타 추정량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진짜 통계 왜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베이지안 추정량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양치구나. 양 X치. 제가 상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맞는 겁니다. 이 엄청난 양날의 검입니다. 이 양쪽이 아주 예리하게 양쪽 날이 다 예리하게 갈려져 있어요. 양쪽 날이. 한쪽은 사전 정보가 맞았을 때 컨피던스 인터벌을 줄일 수 있는 극한의 장점이 있고, 한쪽은 뭐죠? 왜곡된 사전 정보를 취함으로써 인해 혹은 내가 원하는 사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취함으로써 인해 무슨 짓을 할 수 있죠? 베타 추정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죠. 맞죠? 예. 그래서 베이지안 기법을 쓴 추정량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실전, 교과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만약에 누군가 베이지안을 썼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세련된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아주 무식했습니다. 대담했어요. 데이터를 그냥 조작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우리 있었죠. 대표된 조작의 용사.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2004년도인가 2005년도 황우석 박사.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데이터 조작을 했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같이 공동 합작 세튼 황우석 황세 합작. 그 제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맥이 우먼스 하스피털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스피털 미국은 산부인과가 굉장히 커요. 과마다 디비전이 특화된 것들이 있는데 빌딩 한국 대학병원 하나 전체가 그냥 산부인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있는 분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였고 그게 데이터를 조작을 해버렸죠. 물론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추정량을 한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데이터 조작.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전 정보 조작, 사전 정보 조작을 할 수 있다. 사전 정보 조작. 베이지안 추정량을 한다는 것은 사전 정보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좀 잘 안 되고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이 다 있다. 그래서 베이지안은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베이지안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선택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게 참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기를 소원해요. 베이지안 기법을 잘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추후에 소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생성 모델과 이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생성 모델 쪽과 이 베이지안 기법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 모델 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분포를 추정을 해서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 하는 거예요. 분포로부터 그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샘플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 분포를 추정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그 분포를 추정하는 기법들의 많은 부분의 인사이트가 여기 있는 베이지안 기법으로 출발합니다. 왜냐? 사후 분포도 그렇게 샘플링해서 분포를 추정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바탕이 다 숨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 AI 전문가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계학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통계학과 비전, 여러분들이 그 AI 한다고 비전 공부하고 텐서플로우 공부하고 파이토치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런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잡기술입니다. 그냥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태스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패키지화해서 만든 거고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모델들을 구성하고 그 모델을 피팅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내용들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밑바탕이 백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걸 차근차근히 알려줍니까? 나도 못 가르쳐줘요. 차근차근히 알려줄 수가 없어. 차근차근히 못 알려주고 그때 비공식적인 교육이 그냥 빡빡빡 들어가는 겁니다. 논문 쓰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서 대학원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원 오면은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이거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도대체 이거 그 교수님이 이거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그 연구에 대한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갯벌에서 그렇게 시궁창에서 구르는 거죠. 그 대학원생들 보면은 극한의 프로세스가 있죠. 저도 당연히 거쳐왔고요. 근데 그거를 미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궁창이라고요. 공부하면서 시궁창 하면서 이게 이 바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이가 뿅 득도하게 되죠. 근데 이 강의에서 어떻게 그런 걸 알려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 강의를 듣는 몇몇 사람들은 나는 고수로 가야 되겠다. 예, 제대로 해야 되겠다. 고수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학위해야 되죠. 학위를 하는 것도 연구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스승이 제자를 키우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못 갑니다. 더 충격이야. 이 대학원까지 가는 것도 이제 나는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그 대학원을 가서도 안 돼. 대학원을 가서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고수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결심과 의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고수로 갑니다. 이게 무슨, 그럴 바에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한 게,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쿵푸 팬더 영화 한번 봐보십시오. 쿵푸 팬더 영화 보면은 그 쿵푸 팬더가 고수가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잘 나와 있어요. 고수가 약간 족제비 같이 생긴 여우가 쿵푸 팬더를 이렇게 조련하거든요. 훈련시키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빵을 이렇게 가지고 유인을 해요. 빵을 가지고 이렇게 만두죠. 만두 먹게 계속 이렇게 당근과 채찍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만두가 없으면은 쿵푸 팬더는 팔굽혀펴기 절대 안 해요. 근데 만두가 있으면 이제 갑자기 또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 쿵푸 팬더가 이제 맞나요? 포가 이름이? 쿵푸 팬더? 그 쿵푸 팬더 주인공 그 곰돌이가 마지막 테스트를 이제 갑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스승이 만두를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두 먹어봐. 네 자유야. 근데 만두를 한 6개 있는데 순식간에 그냥 그 족제비 스승이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 쿵푸팬더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본격적으로 스승하고 일기토란 무슨 말인지 모르나? 하여튼 이 혼자 다이다이 맞짱을 떠버립니다. 맞짱을 뜨고 막 싸워요. 둘이서 막 싸우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쿵푸팬더가 기술을 써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딱 그 만두를 딱 낚아챕니다. 낚아채서 드디어 이제 승리, 쿵푸팬더 승리. 그 시점에 갑자기 비춰지는 족제비의 얼굴. 그게 핵심입니다. 족제비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졌다, 이게 아니에요. 딱 쿵푸팬더가 그걸 딱 낚아채서 자기 걸로 가져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표정을 지어. 그게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그 족제비 스승이 쿵푸팬더를 고수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고수로 성장하겠다라는, 고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확증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인 거죠. 통계학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술입니다, 무술. 수학이랑 약간 틀려. 수학은 진짜 천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모욕하고 교수님 그만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계학은 이 데이터 쪽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니얼러지 있어. 이쪽 학계에 지니얼러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니얼러지가 있어요. 그 네만 셰펜스, 네만 계열에 있는 교수님께 배웠고, 그 교수님이 저희 이제 스승, 그리고 덕상, 그 버클리 계열에 있는 그 덕상 교수님, 그분의 스승. 그래서 그분들이 배운 그 학파, 버클리 학파에 있는 그 논리들을 제가 계수받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에 가서는 또 이제 스탠포드 윙 웡이라는 분인과 그 밑에 있는 조지 교수님, 조지 쉥이라는 교수님, 그리고 그 교수님 밑에 계시는 그분의 이 어떤 이 데이터 분석의 철학, 이쪽 스탠포드 계열에 있는 철학도 제가 계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저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아서 저도 이제 그 통계학 4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래도 엄청 호되게 많이 혼나고 옛날에는 좀 혼내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엔 좀 없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이제 학교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약간 호랑이 선생님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호랑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박사 과정 때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조지 교수님. 그분 이제 사랑의 교수님. 사랑으로 제가 막 분통 터뜨리면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독여 주면서 이렇게 저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저도 주니어가 된 거죠. 저도 사실 고수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들에 비한 저도 이제 저희 선생님 수준으로 가기 위한 단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자,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족제비 있잖아요. 족제비가 이렇게 싹 웃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웃는 게 아니라 환희. 드디어 했다. 네. 그리고 이 포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게 된 거지? 갑자기 성숙해졌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해주셨구나 하면서 갑자기 두 손을 모아서 마스터, 시프 하면서 딱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진짜 정말 명장면이죠. 그 시간 날 때 쿠펜트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런 숨어 있는 고수들의 열전들을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녹여서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이 수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대부분의 정보들은 수면 위에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밑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역은 진짜 고수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 윗단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깊게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고수의 길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대담하게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해버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 베이지하는 용어면 더 세련되게 조작. 오케이. 데이터를 고정시켜.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전 분포를 컨트롤하겠어 라고 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답이 없어져.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사전 정보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많은 비판이 이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어떻게 사전 정보에 대한 백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겠죠. 사전 정보. 그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사전 정보를 사전 정보의 덴시티를 우리가 추론해서 넣자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 익스페리멘탈 베이지안이라 그래서 이 사전 정보를 그럼 우리가 그냥 미리 정해서 하지 말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 정보를 추출한 다음 그리고 나서 사전 정보를 가자. 이렇게 약간 절충안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외에
데이터 이외의 정보가 개입이 돼서 사전 정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관적인 측면이 발생하죠. 아니 주관적으로 할 거면 데이터 분석 뭐하러 합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거는 이겁니다 그냥 얘기하고 말지. 그러면 이 모든 내용 베이지안에서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뭐 베이지 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럼 거짓말 하자고 이렇게 세련된 얘기를 계속 하자는 겁니까? 거짓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좀 흥미를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베이즈 룰부터 시작해서 이 베이지안 추정량이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 컨텐츠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좀 베이지안을 막상 배워놓고 정작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흥미가 되었으면,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대두됩니다. 치명적인 문제죠. 화이자 백신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그 표본 비율의 차이,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을 매일 맞았어. 그런데 효과가 있어. 비율이 어느 정도 돼. 플라시보를 맞았어. 컨트롤이죠. 컨트롤 맞았어. 그럼 효과 없어야 되죠. 그러면 그 비율 차이에 대한 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그 테스팅을 하는데 베이지안 기법을 씁니다. 베이지안. 왜 베이지안을 썼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논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이 그거 표본 비율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왜 베이지안을 썼을까? 그렇죠. 왜 썼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 있어요. 근데 화이자 백신 3상이 이제 정식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좀 기존보다는 마음이 한풀 이제 놓였습니다. 네. 전에는 3상 통과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냥 특별 케이스로 그냥 논문만 써가지고 한 28,000명, 한 4만 명 정도 조사해서 그냥 간 거죠. 그 논문에도 사실은 이건 통계 분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시작을 해요. 네. 그냥 디스크리트 스태티스틱스 그냥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실 짓고 해버리고 시작하는 논문이거든요. 이 시대가 참 뭐 급박하면은 뭐든지 다 고무줄로 할 수 있나 봅니다. 네. 심지어는 사람 생명까지도. 어쨌든 거기 왜 베이지안을 썼을까? 그 답변은 여러분들께 남겨두겠습니다. 베이지안을 충실히 공부하시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경험이 조금 더 쌓여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베이지안 지금 한 페이지도 못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8장 넘겨야 되는데 이거 한 페이지도 못 나고 지금 서론 끝났습니다. 서론. 네, 서론 끝났고 내일부터 기승전결, 승부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차근차근히 점검해가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스트럭처는 여기입니다. 주소 까먹지 마시고 요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격가지가 쪽쪽쪽쪽 나가면서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봤자 이게 집에 돌아가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의미 없어요. 학점 잘 받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F를 맞으면 뭐해? 졸업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그 핵심이 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정리된 대로 좀 자기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